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뭔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뭔지, 그리고 정통망법 위반의 명예훼손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부터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어떻게 돼야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때 명예훼손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명예훼손은 그 사람의 사회적 명예 또는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떨어뜨릴 만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추상적인 좀 느낌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경우를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너 뭐 어떤 사건으로 너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다며?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좀 안 좋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장래의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네, 장래의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또 비슷한 예시를 들게 되는데 뭐 걔 누구누구 네. 뭐 언제 구속영장 떨어질 거래라고 하는 것.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는 거 뭔가 저 사람이 뭐 되게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나 보네? 라는 것을 추측하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의 사실은 보통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걸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추상적인 가치 판단이나 평가와 대비되는 개념에서의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도 잘 이해가 좀 그렇죠.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내가 적시한 그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바람을 폈어 라는 것은 바람을 폈다라는 그 사실, 그 팩트 자체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말이잖아요.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홍길동은 되게 파렴치한 사람이더라 라는 말은 그 파렴치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고 이 사람이 파렴치한지 안 한지 기준도 없고 이런 것들은 판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은 파렴치하다라는 말은 명예훼손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막 예를 들어 그 사람 참 부도덕하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 명예 사실 적시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겠네요. 의견의 표현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고 모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적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요건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공연성이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공연성이란 게 이제 좀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 뭐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한테 퍼질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주변에 한 3명, 4명이 있는 자리에서 변호사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그걸 들은 사람이 3명이나 되잖아요. 이거는 이미 소문이 퍼졌다고도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3명한테 대해서도 변호사님 명예가 훼손된 거고 장래에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가 퍼져나가서 변호사님의 명예를 훼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이제 여러 명한테 말했을 때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다중 장소예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인데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네. 그 사람한테 말했을 때 과연 공연성이 인정이 되나요? 여러 명이 있는 장소에서 여러 명한테 얘기했다 하면 가장 간단하게 공연성이 성립되죠. 그런데 한 명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이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인정이 돼요. 그런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피해자라고 하죠. 이런 어떤 말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의 가족한테 명예훼손의 발언들을 했어요. 그러면 명예훼손이 인정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가족 한 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피해자와 가장 밀접한 사이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다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블라인드, 소위 이제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죠. 네. 익명 게시판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A라고 올렸어요. 근데 다른 내용들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A인 걸 알아요. 그랬을 때 명예훼손이 인정이 되나요? A라고 표현을 했는데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명칭을 안 사용하고요. 이게 되게 애매한 문제인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누구든지 웬만한 이 A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A라는 것을 충분히 알만해요. 여러 가지 단서들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단순히 이 사람이 익명 처리해서 어떤 글을 올린다고 해서 나는 명예훼손이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신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어떤 자료들을 보고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로 허위 사실이냐 여부고요. 두 번째로는 행위를 한 사람이 허위 사실인 거를 인지를 하고 했느냐,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를 해야 돼요. 1차적으로. 네. 하지만 하나의 요건이 더 추가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허위 사실인 것을 알고도 혹은 미필적으로라도 허위 사실일 수 있다 정도를 알고도 이거를 발언을 했어야 되는 범죄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허위사실,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됐을 때 그때는 그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그럴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이 돼요. 하지만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려면 내가 정말 이게 허위사실인지 정말 몰랐어야 돼요. 그리고 의심을 할 수 없었어야 돼요. 우리 법은 형법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정적으로 이게 허위사실인 것을 알고도 한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조금 알 수 있었어요. 어떤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있었고 뭐 이게 진실이라고 확실하게 내가 뭐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뜨렸어요. 그렇다면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사실인 줄 알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이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인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함은 말 그대로 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어떠한 경우에 이제 죄가 되지 않나요? 네, 이거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로는 기자가 어떤 기사를 냈는데 이게 뭐 기자라고 해서 무조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가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기사를 썼는데 이게 명예훼손적 성격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게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경우 형법 310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법 310조가 적용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허위인 거를 알면서도 이거를 퍼뜨린 것에 대해서 이것은 공공의 이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양립할 수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양립할 수가 없고 이것을 보호해줄 만한 가치도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공공의 이익이 있었다는 점을 사실 입증 책임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있잖아요. 근데 그 입증 책임의 정도가 다른 범죄의 요건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라면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그 요건을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형법 310조의 공공의 이익은 물론 입증 책임은 피고인한테 있으나 그 피고인이 그 입증의 정도를 좀 낮춘 상태로 자유로운 증명 정도면 된다는 것을 조금 선회해서 해석을 해주죠.
네, 맞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실을 얘기하거나 한 것을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형법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런 사실적시 그리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이 되나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가 만약에 있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는 범죄입니다. 이것도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어요. 처벌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했다면 이거는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만약에 고소를 당하셨다 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 사건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범죄인 좀 법 이름이 긴데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 네. 제44조의 7, 제2호의 범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행위 자체는 똑같아요. 다만 이제 수단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정보통신망이라 하면 말 그대로 뭐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것은 우리가 악플을 다는 것, 연예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정통망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게임에서 만난 사람에게 게임을 하면서 뭐 욕설을 하고 비방하는 표현을 하는 것도 정통망법으로 처단될 수 있습니다. 네, 정통망법이 앞에 명예훼손하고 좀 다른 점은 한 가지 요건이 더 추가가 되잖아요. 바로 비방할 목적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더 요건을 더 엄격하게 본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 좀 차이점인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가상세계, 인터넷 세계에서 하는 행위잖아요. 저희가 이제 면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상에서는 조금 더 표현의 자유가 많이 보장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했을 때는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하나의 요건을 더 추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인 분들이 가장 착각을 하시는 게 사실적시랑 허위사실적시를 이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법이 사실적시는 내가 진실 얘기했으면 성립하는 거고 허위사실적시는 거짓말이면 성립하는 거야가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조금 이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정통망법,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이 된다는 것까지 좀 설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